지난해 가을이었습니다. 거주하던 건물에 불이 나자 이웃집 문을 일일이 두들겨서 주민들을 모두 대피시켰던 초인종 의인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이와 아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오늘 새벽 0시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동의 한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일어난 일인데요. 경기 파주소방서에 근무하던 한 소방관이 이날 자기 집 베란다에 나와서 봤는데 맞은편 동 9층에서 연기가 나는 걸 목격한 겁니다. 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목장갑 하나만 끼고 재빠르게 올라가면서 6층에서부터 9층에 가가호 문을 두드려서 대피하라. 이렇게 알리고 직접 진화에도 나서는 아주 민첩한 대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인이 소방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더욱 본능적으로 직업병이 나왔다고 봐도 되겠죠. 그럼요.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지였다 하더라도 그렇죠. 119에 신고하는 정도는 했겠지만 정말 맨발로 뛰어가서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평소에도 많이 훈련을 한 그런 전문 소방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의 원인이 확인이 됐는데 좀 황당한 화재 원인이었다고요? 어떤 원인이었습니까? 네, 바로 이 집에는 여자 중학생, 15살의 여자 중학생이 살고 있었는데요. 네. 이 속눈썹 화장을 하려고 이렇게 이쑤시개를 라이터로 불을 달궜습니다. 이제 네. 여자들은 종종 이렇게 하는데요. 네네. 이 라이터로 이렇게 이쑤시개를 달구면 이쑤시개가 좀 따뜻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열로 속눈썹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네. 이 과정에서 이 화장솜으로 불이 옮겨 붙었고 아하. 이 여중생이 불을 끌려고 손에 잡히는 향수로 이렇게 부었는데 네. 향수에는 알코올 성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불이 붙었군요. 더 커진 거죠. 그 바람에 냉장고에 컴퓨터까지 다 타서 한 7,500만 원의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맞은편에서 불이 난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 들어가서 본인이 연기를 마시면서까지 주민들의 가가호호 문을 두들겨서 탈출을 도왔던 이 소방관. 저희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그 화재 난 그 아파트가 저희 집에서 보면 바로 마주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 20층짜리 아파트인데 9층 정도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면서 화염이 동시에 그냥 분출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문으로 뒷베란다 쪽이죠. 그쪽으로 이제 화재가 분출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밑에 내려보니까 사람들도 없고 거의 자정무렵이래가지고 소방차도 안 와 있는 상태고 그래가지고 그냥 뛰어내려가서 바로 사람을 대피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바로 그냥 내려간 거죠. 6층 정도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5개 계단에 연기가 차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대피할 때 숨을 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계속 열면서 올라갔어요. 9층까지. 문을 계속 두드리면서 사람들을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6층부터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계속. 근데 본인도 사람들을 구하고 연기를 많이 마셔서 그 순간에는 지금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다면서요? 이게 화재 현장을 저도 예전에 취재해서 보면 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된 데에 들어가도 연기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렇게 화재가 직접 발생하고 있는 현장에 뛰어들었으니까 아마가 아니라 본인도 계속해서 가래가 들끓고 기침이 멈추지 않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보호장구도 없이 갔거든요. 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소방관들이 어제 대통령에 가서 격려도 많이 해주고 했지만 산소 호흡기, 그다음에 헬멧, 방화복 이런 5대 장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거 5가지 핵심적인 장비인데 70%가 조금 넘는 수준만 보급이 돼 있고 정원 수에 비해서 30%나 모자란 채 화재 진압 현장에 다니고 있는 게 대한민국 소방관들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가 심지어는 모자르는 것도 모자르는 거지만 이미 이제 수명을 다하거나 불에 그을려서 못 입게 된 거를 본인 자비로 소방관들이 사서 이 장비를 대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도가 여러 번 됐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방화복은 전용 세탁기가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세탁기를 갖추지 못한 소방서가 전국에 태반이랍니다. 네. 그래서 손으로 일일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의 방화복을 빨거나 동료가 입을 수 있도록 하고 작년에는 또 가짜 방화복까지 보급이 돼서 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처우 개선 이번 기회에 좀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네.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 미담 사례를 취재하라고 전화를 했지만 그래도 소방관이시니까 또 우리가 작은 불씨가 커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집안에서 불이 딱 피어오를 때 그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미미한 화재인데 그게 약솜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붙어서 이게 타니까 그걸 꺼보려고 향수를 뿌린 것 아닙니까? 근데 향수 속에는 그 에탄올 같은 그런 성분의 그 가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그 에탄올이라는 거는 그 불이 붙는 그 가연성이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된 거는 가스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모기약이라든가 향수라든가 이 스프레이 형식으로 된 것은 불 가까이 접근하거나 고온에 보관하거나 어떤 이 자연광에 장시간 노출시키면 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연성이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시커먼 가래가 나오죠. 한 1시간 정도 계속 뱉어내고, 오늘도 약간 나오더라는데, 이제 집사람도 좀 걱정을 하고, 병원에 가보자고 그러는데,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죠, 뭐. 자, 저렇게 화재 현장에서 남을 돕다가 이렇게 다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소방관들은 좀 이렇게 의료비도 지원이 되고 그러나요? 어떻습니까? 일단 경찰하고 좀 비교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 노력하고 봉사하다가 다치는 그런 경찰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소방관도 있는데요. 경찰은 경찰 병원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렇죠.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소방병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또 그 전에도 소방병원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고요. 또 조금 전에 약간 이동영 차장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소방관들이 장비를 제대로 이제 갖추지 못하고 진화에 나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바로 돈 문제거든요. 그 돈 문제가 왜 발생하느냐. 소방 예산이 부족한 이유가 소방관들의 거의 대부분이 지방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여러 그 당시 대통령 후보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소방관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이제 전환한다면은 예산 상황이 좀 더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또 국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탑10 이제 마지막 10번째 소식 남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검찰 국정원의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 있습니다. 자, 특별수사본부장 이영렬, 특별수사팀장 윤갑금,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우병우 수석에게 그동안에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유를 가지고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법무부에서요, 오늘 검찰 내 우병우 라인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면면히 들여다보면요, 지난해 이미 박영선 의원이 우병우 사단이다라고 공개를 했던 그 리스트와 모두 일치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리스트가 바로 저 리스트입니다. 네. 네, 지금 보시면 이영렬, 윤갑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리스트에 대해서 작년에 이 박영선 의원이 공개를 했을 때는 네. 검찰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병우 그랬죠. 사단 근거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리스트에 있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늘 좌천성 인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살센 거 아니었냐 이런 네. 말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동영 차장.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갔기 때문에 좌천이 된 거고 어떤 인물들이어서 우병우 사단이라고 지칭을 하는 겁니까? 예, 오늘 대표적으로 4명이 지금 이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이렇게 네.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윤갑근 대구 고검장, 그리고 정점식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서울 남부지검장, 그리고 전현준 대구지검장 이렇게 4명이 모두가 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나자 4명 모두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공식적인 내가 왜 사표를 냈는지 이렇게 발표한 사람은 없지만 내가 왜 이런 처분을 받아야 하느냐 아하. 하고 부당하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사표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되죠. 만약에 납득할 수 있는 인사였다.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갔겠죠. 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부당하다라고 항명성 사표를 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 리스트에서 이 4명 말고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 검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입니다. 유명했던 사건이죠. 정윤회 문건이 이제 그 의혹 사건으로 불거졌을 때 정윤회 문건 사건을 이제 부실하게 수사하는 것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샀던 바로 이 정수봉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 서울 고검 검사
한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서울공원 검사로 이제 발령받았고요. 그리고 김주현 대검차장은 이미 5월 22일에 그 사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노승권 이제 대구지검장인데요. 이번에 돈봉투 만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제 감찰 결과 경고 조치를 받았는데 이번에 대구지검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끝이 아닙니다. 바로 유상범 창원지검장이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이제 발령 받았는데요. 이처럼 우병우 전 수석의 어떤 수석과 가까운 그런 그 관계라고 일컬어졌던 그런 그 고위 검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인사상의 그 조치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개혁을 단행한 법무부의 차장 검사도 사실은 이 대검차장 역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동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깜짝 인사에 대해서 주도를 한 사람 바로 봉욱 대검 차장이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보시면 바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고요. 네. 그리고 사법연수원 19기 동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4학번에서는 검찰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고 검찰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동기 라인을 다 쳤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목으로 박영선 의원의 데스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을 했었는데, 자, 지난해 공개한 이 명단이 결국에는 박영선 의원이 제출을 했을 때 전혀 아니다라고 검찰에서 말을 했지만 결국엔 100% 다 맞는 것으로 확인이 됐네요. 굉장한 정보력인 것 같아요. 네, 100%다 맞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네. 12명 이름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다 맞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오늘 자천성 인사 당하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8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지금 돈봉투 사건으로 면직이 됐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앞서서 검찰총장, 바로 김순환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표를 네. 내고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기 리스트 12명 중에 지금 10명이 결국 검찰에서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박영선 의원 정보력이 대단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 이 검찰 개혁 인사를 두고 학습 효과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는 아주 대단위의 인사 개혁을 했다가 강력한 반발에 검찰 조직의 반발에 부딪혔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쪼개서 하는 그런 전략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인사가 개혁 인사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내부에서 일단 두 가지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이 위기에 빠진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불안한 이런 그 분위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반발을 할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골물대로 골맞던 인사 문제가 해결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상의 비정상화다라고 평가하는 내부 분위기도 분명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 과거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인사를 조치하는 바람에 조직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검사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왔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정교하게 문제가 됐던 사람들만 골라내는 식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긍정적인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인사가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만큼의 반발은 없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뉴스탑10 다음 순위 내용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9번째 소식인데요. 따뜻한 내용입니다.